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리처드 명입니다. 오늘도 이상적인 재정 이야기를 명쾌하게 풀어내는 리처드 명과 함께하는 머니톡스 그 21번째 시간을 맞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대학학자금 재정보조에 따른 그런 공식의 변동과 그 연방정부가 계산하는 방법에 관해서 실질적인 받는 혜택은 겉으로 보기에는 늘어난 것 같지만 실질적인 면에서 오히려 축소가 됐다는 것을 한번 입증해 드렸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께서 너무 어렵다고 그러세요. 예, 사실 그 분석을 하는 분석가 측면에서 매년 나오는 예산과 공식의 변동사항과 이런 모든 것을 하나하나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재정 보조를 잘 받을 수 있게 설계하는 것이 되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학교는 이렇게 많이 원래 주는 건데 왜 이것밖에 안 나왔어요? 왜 이렇게 줄어들었죠? 작년보다 오히려 수익과 자산이 하나도 변동이 없는데 금년에 더 줄어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갖고자 시청자 여러분들과 같이 그런 정보를 한번 공유해 봤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기러기 가정, 부모 중에 한 분은 해외에 있고 근데 영주권도 없습니다. 그런데 대개 어머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교육 목적 때문에 이쪽에서 영주권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수입도 있고 또 세금 보고도 해야 됩니다. 물론 많은 수입은 아니지만 그렇게 부부가 떨어져서 가족이 떨어져서 기러기처럼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러기 가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재정보조 신청 시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경우에 해외에 금융자산이 있을 경우에는 세법상 팩타 보고를 해줘야 되는 거죠. 금융자산에 보고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게 양성화된 돈이고 또 돈세탁 방지법에 따라서 불법 자금이 아니라는 것도 입증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거를 우리가 그런 내용을 보고를 하는데 그게 세금 보고에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게 세금 보고에 나타났다 그러면 아니 우리 학교가 1년에 8만 달러가 들어가는데 본인이 10만 달러의 현금이 있다 그러면 재정 보조를 제대로 줄 리가 만무하죠. 예, 그렇다면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어떻게 또 처리를 해야 되며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를 우리가 분석해보고 논해보는 일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정말 성공하는 조직은 성공하지 못한 조직보다 그 정보의 분량으로 말할 때 3배에서 5배가 많다고 그럽니다. 과연 우리가 기본적으로 미국에 와서 자녀들을 교육을 하면서 이것저것에서 많은 의견들을 듣지만 실질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견들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죠.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렇게 우리가 기러기 가정이라든가 국제학생들이 재정보조를 통해서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조금 한번 같이 쉐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들이 정말 자녀들이 여기 와서 아낌없이 정말 헌신을 하지만 정보가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재정보조 신청을 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펩사는 한 106문항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곳에서 이제 세금 보고를 하셨다면 그런 내용을 우리가 리트리브를 해서 IRS 국세청에서 내용을 받아 제출을 할 수 있지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신청서 자체에 결혼을 했느냐? 그럼 결혼을 했다. 그러면 몇 년 몇 월에 결혼했냐 그것까지 넣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학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아이를 데리고 있지 않은 non-custodian parent에 대해서도 수익과 자산을 제출해라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과정에서는 만약 부모 중에 한 분이 한국에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한국에 있는 수익과 자산을 알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발런티어식으로 정확하게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 검증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한국에서 월급을 받는 분들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명세라는 명세서를 활용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근로소득 원천징수 명세는 여러 장으로 이루어졌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연방정부 재정보조 계산에 적용이 되는
그 Adjusted Gross Income을 계산할 수 있냐에 큰 관건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Gross Income은 총 소득인데 그거를 우리가 기재를 하는 경우에 많은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겠죠. 대개 1년에 10만 달러 정도의 그로스 인컴이 있다고 가정하면 어드저스 그로스 인컴은 대개 뭐 한 8만 5천이라든가 이렇게 굉장히 떨어지는데요. 거기에는 가정 분담이 1년에 수천 달러에서 하물며 뭐 1만 달러가 넘는 차이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에 대한 것은 아직 그 부동산이나 팩터에 그 근거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렸죠. 근데 더욱이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 중에 하나가 그런 거를 피해 나간다고 그 부모님들이 누가 주위에서 권했다고 해갖고 별거 중이라든가 아니면 이혼을 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그런 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그런 증빙 자료를 내라고 합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 아닌 거짓이었다고 가정했을 땐 거기에서 당할 수 있는 불이익은 정말 상상하기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미국에는 FERPA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Federal Education Rights and Protection Act라 그래서 FERPA라는 법이 있는데 재정 보조를 신청하는 건 누구든지 이퀄한 오퍼추니티가 있지만 그거를 통해서 일부러 잘 받으려고 있는 사실을 숨기거나 이게 너무 고의적이라고 판명이 됐을 때는 나중에 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영주권자인 경우에는요, 정말 어렵게 얻은 영주권도 이룰 수 있는 확률도 있다는 말을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그 계산이 되는 수익과 자산의 적용 범위를 어떻게 평가를 하고 아느냐. 그러면 대개 부모님 그 어머니가 자녀를 데리고 있으면서 세금 보고를 하게 되면 연방법상으로는 뭐 head of household라고 그러죠. 가장으로 파일을 하는데 아무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만 거기에 텍스 이그젬션이 있습니다. 이 텍스 이그젬션 자체는 그 세금 보고에 나와 있는 숫자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한국에 있다거나 아니면 타국에 있다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는 결혼을 했다고 하는 경우에는 그 아버지까지 아버지가 만약 세금 보고를 한다면 포함을 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만약에 인컴이 좀 적었다 그러면 그리고 그곳에서 노부모님을 모시고 산다 그러면 가족 수뿐만이 아니라 그 텍스 이그젬션도 같이 포함을 해서 늘어나는데요. 이런 가족 수에 따라서도 한 명이 더 추가가 되고 아니고 어떻게 디파인을 해서 이거를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잘 기재하느냐에 따라서 한 명당 가정 분담금은 거의 2,000달러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풀고 진행하는 과정에 대학에서 어떤 질문이 나왔을 때 그걸 어떻게 답변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도 주머니 돈이 5,000달러에서 1만 달러는 쉽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그 재정 보조를 이제 신청하는 과정서부터 기본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 신청은 단지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신청을 잘했다고 재정보조가 잘 끝난 것이 아니라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면 좋은 재정보조의 진행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우리가 인터내셔널 국제 학생들은 그럼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녀의 신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녀 신분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이상이 됐을 때는 이퀄 오퍼추니티로 그 재정보조의 신청 사항이 그런 여부가 입학 사정에 불리하지 않게 작용을 합니다. 그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누가 재정보조가 더 많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그 신청했다는 이유가 입학 사정에 반영이 되는 거를 우리가 need aware라고 정책이라고 하는데 need aware 정책을 하게 되면 어느 누구든지 나는 합격할 수 있는데 그리고 연방정부 주정부 보조를 충분히 받아서 졸업할 수 있는데 내 권리를 학교가 뺏었다. 뺏었다 그러면 그거는 연방법을 어기는 일이기 때문에 재정보조 신청을 했을 때 그 신청된 안에 내적인 데이터는 입학 사정이 결과를 끝날 때까지 절대로 참조를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대신에 학교에서
그렇게 마음 놓고 진행을 하지만 학교에서 묻는 질문이 있죠. 그렇다면 부모가 얼마를 재정 보조를 해당 연도에 할 수 있느냐? 예, 굉장히 애매모호하죠. 많이 적자니, 아니 많이 뭐 2만 달러 할 수 있다면 2만 달러를 당연히 안 줄 거니까 그 적는 액수 자체가 실질적으로 재정 보조에서 삭감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께서 명심하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정확한 답이 있을까? 예, 있죠. 예, 기본적으로 그거를 계산해 볼 수 있는 답은 있는데 가정마다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제가 그 답을 정확하게 드리진 않겠지만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들이 재정 보조를 받는 방법들이 있죠. 인터내셔널 스튜던트이 재정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재정 보조에 있어서 적용하는 거와 똑같이 계산은 됩니다. 예를 들자면 전체 총 들어가는 비용에서 가정 분담금이라는 게 계산이 되죠. 그 가정의 수익과 자산을 가지고 얼마나 분담을 할 수 있냐 하는 이런 가정 분담이 계산이 돼서 그게 공제가 된 나머지 차액이 재정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럼 재정 보조 대상 금액에 대해서 얼마를 받을 수 있냐 하는데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는 주로 이제 영주권자가 아닌 다른 비자를 갖고 있는 분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F1 비자를 갖고 있는 학생 신분인데요. 그런 학생들은 FAFSA라는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라는 연방 재정 보조 학생 신청 양식을 제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연방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사립대학에서 약 172개 정도가 되는 사립대학에서 재정 보조를 무상 보조만 해주게 됩니다. 그러나 계산하는 방식은 같은데 신청하는 양식은 다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재정 보조를 해주는 인터내셔널 스튜던트한테 해주는 대학이 대략 172개 대학이 있습니다. 워낙 리스트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 열거를 하면서 보여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터내셔널 스튜던트한테 재정 보조를 해주는 그런 대학들은 니드 블라인드 정책을 쓰는 데도 있고 니드 어웨어 정책을 쓰는 대학들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니드 어웨어라는 게 뭐죠? 같은 값이면 재정이 좀 덜 필요한 학생을 뽑겠다는 거죠, 우선적으로. 그러나 대학에서 정말 학생이 우수하고 선호하는 학생이라면, preferred student이라면 기본적으로 이런 데는 별 상관이 없이 진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인터내셔널 스튜던트인 경우에는 재정 보조 양식이 따로 있습니다. 주로 칼리지 보드를 통해서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CSS 프로파일, 칼리지 스칼러십 서비스 프로파일을 주로 요구하며 학교 자체 내에 애플리케이션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 유의해서 실질적으로 진행 과정에서 학교에서 요구하고 검증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꾸밀 수 있을지에 따라서 실질적인 혜택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고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오퍼튜니티가 이렇게 넘쳐나는데 그런 혜택을 예를 들어서 활용을 하실 수 있어야지 됩니다. 특히 아마 주위에 우리 조카가 지금 미국에 유학을 오고자 하는데, 아니면 우리가 지금 종교 비자를 갖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영주권 신청이 진행 중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물론 거기에 따라서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리려면 밤을 새워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 기본적인 우리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재정 보조라는 거는 기본 공식에 이루어져서 그곳에서 인터내셔널이나 이런 학생들은 무상 보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혜택을 볼 수가 있다고 보겠죠. 진짜 참 부모님들이 헌신적으로 노력이 많습니다. 자녀가 정말 초등학교 1학년서부터 12년간 열심히 달려왔는데 맨 마지막에 대학 선정과 재정 보조라는 걸림돌에 걸려서 실질적인 꿈을 못 이룬다면 참 애석한 일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전 정보를 명확하게 알고, 아까 그랬죠? 성공하는 조직은 그렇지 않은 조직보다 정보가 3배에서 5배가 더 많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런 정보를 활용을 해서 늘 성공해가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밤이 깊었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주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리처드 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KTN 머니톡스는 학자금 무상 보조의 모든 것 AGM 인스티튜트 제공입니다.